안녕하세요. 조일교 대표입니다. 저희가 매월 그, 일반 회원, 일반 채널, 우리 유튜브, 조일교TV 유튜브 채널 일반 회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시황을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당분간은 금요일 날 저녁 아니면 토요일 날 오전에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한 주간의 흐름을 다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멤버십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 멤버십 매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게 넷플릭스처럼 구독 시스템이라서 환불이 잘 안 돼요. 한 달 동안은. 그러니까, 한 달은 무조건, 가입하면 한 달은 무조건 듣고, 한 달 이후에 이제, 한 달만 듣고, 이게 그 다음 달부터 이제 구독 취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가입을 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첫 달에 예상했던 인원들이 있었거든요. 첫 달 뭐 잘 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어려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첫 달에 너무 많이 가입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멤버십 방송을 운영한다고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채널을 보시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인데요. 지금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굉장히 중요한 건 최근에 테슬라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보시면 테슬라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유에 대해서는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 그러니까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도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가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멤버십을 제가 10월 10일 날 시작했는데, 참 멤버십 회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2차 전지는 저는 안 땡기는데요. 안 땡기는데요.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저희도 이제 2차 전지를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원체 내년 상반기에 주도주로서 2차 전지를 그렇게 좋게 안 보기 때문에 지난번 강의 때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되게 이제 특이한 패턴이 하나 나왔던 게 이 태양광 기업 있는데요. 27%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보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중에 이제 어제 태양광 관련 기업이 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유럽발 수주 취소 이슈가 터져서 막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의 그 흐름들을 보면 제가 지난번 일주일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흥구석유 같은 유럽 중동발 전쟁 이슈가 끝나야 되는데 그 주도주가 계속 땡기면 다른 주도주 다 떨어져요. 그나마 잘 견디는 게 한미반도체나 HSPP, 주성엔지니어 같은 반도체 쪽,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게 좀 잡아주고 있고 2차 전지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장세에서는 주식 비중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저희 집 멤버십 회원 방송에서도 주식 비중이 지금 30%대고 현금 비중이 66%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 있더라도 정말 조금씩 정말 싼 가격에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좋은 기업을.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님한테 11월까지 천천히 매수합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그렇게 지금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가가, 90불대를 막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 볼 때, 유가가 100불 돌파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00불까지는 못 가는데 9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5%를 지금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5% 올랐다가 내려오고 올랐다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GDP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근데 이거 만약에 또 잘 나오면, 이 10년 국채 5%또 돌파할 수 있죠. 그 위험성 때문에 시장이 계속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니까 파월 의장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 그 패닉이 나오고 있는데 파월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파월 시장 입장에서도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냥 금리를 그러니까 11월 달이고 12월 달이고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이런 국채 금리 상승은 본인한테 불리할 게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뭐 국채 금리가 이제 5%를 뭐 장중 돌파했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함을 못 느끼고 여유로워 보이는 형태의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파월이 국채 금리를 잡을 생각이 없겠구나.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서는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죠. 만약에 다음 주에 GDP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한 번 더 요동칠 거라는 게 시장의 금리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음 주에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생각보다 잘 나오면 그나마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IT 기업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거 안 나오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실적까지 안 나오면 굉장히 지금 최악의 경우잖아요. 아까 제가 종목 얘기하면서 그 태양광 이런 거 있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이게 금리가 높으면 쥐약이도.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투자도 잘 안 되지만 그 이자 비용이 계속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보면 친환경,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주가 다 꼬르박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수소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다 꼬르박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어떤 고금리가 끊기지 않으면 이제 최첨단 성장 기술주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가기가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예전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뭐 신재생 에너지가 간다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이제 선물 수급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잘 안 빼요, 매도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예전에 매도를 하면 그게 기관들한테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개인들이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저는 이게 부담스러운데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그 멤버십은 지금 이 방송은 멤버십 회원들한테 하는 방송의 그 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멤버십 방송할 때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여러분들한테 일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종목이나 뭐 디테일한 선물 이런 것들은 물론 빼겠지만 어쨌든 근데 보세요. 신용장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멤버십 회원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게 4조 4천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신용장주가 이게 1조 9천억 밖에 안 돌았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보세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10월 11일 날 막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막 폭락하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예, 신용장구가.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막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어느 순간에 19포인트나 그러니까 2400선 초반당 왔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떨어지더라고요. 다시 신용장구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막 80포인트가 떨어져도 신용장구가 막 이전처럼 막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이럴 때는 코스닥 개별주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고 해서 코스닥 개별주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신용장구가 많이 나오고 나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신용장구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보면 그러니까 개별주가 막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그러니까 이때 이게 매수가 들어온 이후로 신용장구는 많이 안 나오는데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막 1400개 넘는 종목들이 막 이틀 연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 번만 더 이렇게 신용장구가 하락 클라이막스가 나오면 아마 코스닥 개별주들도 거의 반대 매매가 거의 나올 거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는 개별주가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왜냐면 고금리에 버틸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딱 되는 종목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올릴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시작될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보이는 종목도 20종목 미만이다. 그러니까 20종목 미만의 종목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성을 해야 한다. 그 중에서 한 8종목, 10종목만 잡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시장을 바닥 찍고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차별화된 장세인데 막 옛날처럼 막 종목을 30개, 40개 늘어놓는 매매 전략으로 가면 정말 필패에 나오는 장세거든요. 왜냐하면 또 뒤에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이게 곧버스 분기인 건데요. 9월 18일부터 아마 시장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금융투자가 곧버스에 대한 매수를 5,848억을 했는데 10월달도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10월달에 오히려 더 사고 있어요. 이익신을 하고 있지 않아요. 불과 이번 주 월요일날 이게 1,200억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2,00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누적이 7,00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곧버스를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양방향으로 다 이렇게 하방 경성을 가져가는 형태죠. 근데 이제 연간으로 봐도 되게 부담스러운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금융투자가 작년에 1조를 갖고 있는데 올해 5,500억 사서 1조 5천, 그 1조 6천억을 갖고 있다. 연도별로. 안 준다. 인버스 수급도 안 준다.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2600선 내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600선이 고점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리스크 관리하세요. 리스크 관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곧버스의 금융투자가 곧버스를 이렇게 매수를 줄이든지 그러니까 선물 수급, 외국인들이 선물 수급을 줄이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번 장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현물에 있어서 변화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현물에 있어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도 보면 한 3일 동안인가 4일 동안인가 삼성전자만 8천억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로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개별주만 계속 들어트리는 거예요. 반대 매매 계속 나오게 하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계속 빠지고 있는데 수급은 별로.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영상 올릴 때도 수급을 보지 마라. 수급 믿으면 안 된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게 10월달, 11월달 지수 저점 가능성 높아지나? 저는 잡는다고 봐요. 단 그 지수대가 2300선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2300선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약간 심각해져요. 제가 맥라인으로 보는 게 2300선이거든요. 그러니까 2300선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식 비중을 34%밖에 안 갖고 있어요. 되게 조심해서 정말 좋은 종목을 매집하고 있거든요. 멤버십 방송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힐 것 같긴 한데 향후 10월, 11월 달 지수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진짜 좋은 종목만 이렇게 압축하고 그 선별 압축에 매매를 사용해야 되는 건 맞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바닥 잡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 올렸잖아요. 극심한 종목 차별화 장세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섹터에서 막 주도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막 30종목씩 20종목씩 사서 이렇게 막 간보는 전략 그런 건 정말 안 좋고요. 진짜 좋은 종목에 종목당 한 8에서 10% 그렇게 해서 승부를 그려야 되는 장세입니다. 오늘 좀 길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잠재학제를 얘기하면 저는 이제 중동전쟁에 대한 확산세가 얼마나 주목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전쟁 관련한 종목들 보면 돼요. 흥구석유 같은 거. 그러니까 얘가 꺾여야 되는데 이번 주도 뭐 짱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100불을 돌파해서 안착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이건 진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90불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제가 임계점을 벗어나는 3대 축을 유가 100불, 그 다음 원달러 환율 1,400원대 돌파,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5% 살짝 돌파하는 건 괜찮은데 5% 위에서 안착하는 여부가 딱 나오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막 이루어져서 안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금융위기 트리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금리에 고물가에 고밸류가 터져버리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태양광 업체도 많이 떨어지죠.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또 출렁출렁거려요. 그게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 거고요. 근데 반대로 뭐 시장이 11월 달에 막 바닥을 잡힌다면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생각보다 경기 선행지수나 수출이 긍정적으로 반전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상반기에 반전했고 최근에 제가 수출 지표 보여드렸잖아요. 괜찮아요. 한국의 수출 지표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호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생각보다 괜찮은 미국의 고용지표.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번에 연설하는 거 보니까 채권 시장이 막 올라가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가 잡혀지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또 경기에 꺾여버릴까 고민을 하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금리에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면 그러니까 물가만 잡히면 우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가 너무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형태. 그러니까 경기가 만약에 끊기고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면 고금리 상태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월의 이번에 연설을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현물 수급. 방향성 요소거든요. 그리고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제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 제외하고 진짜 한국 종목들은요, 주식들은 정말 싸졌어요. 근데 싸다고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안 좋으니까. 고금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종목 쪽으로만 밀리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11월까지는 그냥 바닥 잡는 형태의 흐름을 계속 갈 것 같고, 그게 잡힌다 하더라도, 바닥이 잡힌다 하더라도 이제 올라가더라도 극심한 종목 차별화 장세가 갈 것 같다. 한 20종목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1등주만 골라서 가야 되고, 만약에 유가 100불 돌파하고 환율이 1,400원 돌파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안착했고 올라가 버려. 이 세 개의 인계점이 다 안 좋은 방향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2300선이 무너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하루하루 정말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생각보다 멤버십 회원들이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종목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유튜브 멤버십 방송에 가입하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건, 제가 요거 관련해서 조만간에 제가 유튜브 관련해 유튜브 멤버십 어떻게 이게 운영하는지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유튜브 멤버십 방송의 비중이 34%밖에 없어요. 주식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식을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좀 이런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선물이 빠르게 돌리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계의 그런 어떤 이런 형태들이 좀 이게 그러니까 안정화되거나 아니면 곧버스의 금융 투자의 곧버스가 좀 완화되거나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특히 흥구석유처럼 중동발 관련 전쟁 관련주들이 좀 꺾이거나 이렇지 않으면 너무 갑자기 시장이 확 오르는 그런 형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저희도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매주. 그러니까 좋은 종목 골라서 조금씩 사는 전략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한 20분 정도 했네요. 다음번 시황은 제가 다음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좋은 시장에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특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